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경은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쯤에는 여러분들을 문학 영상으로 찾아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어학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제2 외국어 습득과 결정적 시기 가설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2 외국어 습득이 무엇인지 개념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또 오늘의 메인 주제인 Critical Period Hypothesis, 다시 말씀드려 결정적 시기 가설과 또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좌반구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까지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SLA입니다. SLA는 약어인데요.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의 줄임말로 한국어로 말씀드리자면 제2 외국어 습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2 외국어라는 것은 다른 말로도 표현이 가능한데요. 우선 제2, 즉슨 추가로 배우게 되는 언어라고 해서 additional language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로 배우는 언어인 만큼 모국어가 아닌 경향이 많겠죠. 그래서 non-native language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배우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예를 들어 난 이걸 꼭 해내고 말겠어. 이 언어를 꼭 배우고야 말겠어. 같은 목표의식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 언어라 하여 target language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틀어서 내도록 target language 혹은 TL이라는 표현을 통해 제2 외국어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2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과 습득하는 것은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영역은 습득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습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습득과 학습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영어로 적어 두었는데 사실 한국어로 더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습득은 예를 들어 영어를 기준으로 삼을게요. 영어의 습득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습득은요. 미국에 가시면 습득이 일어납니다. 학습은 대한민국에 계시면 학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습득은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완전히 흡수되어서 자연스럽게 혹은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잠재의식적으로 체득, 체화,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학습은 반대로 모국어가 아닌 곳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선생님의 어떤 가이드를 받으면서 그쵸 시험 보면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을 저희가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 궁금한데 저는 학습 쪽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인 CPH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PH 역시 약자인데 제가 여기 점을 빼먹었죠? 자, CPH는 무엇의 약자이냐? 바로 Critical Period Hypothesis. 의 약자로 한국어로 풀어 말씀드리면 결정적 시기 가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결정적 시기라는 말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약간 인생은 타이밍이다. 의 영어 학습 혹은 습득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영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조금 용이하게 잘 원활하게 쉽게 습득을 하려면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있고 그 시기 안에 이루어지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여자의 경우에는 만 12세고 남자의 경우에는 만 14세로 대체적으로 사춘기 전까지는 요 사춘기 전까지가 요 시기에 해당을 하고 요 시기 안에 미국이든 영국이든 영어로 치자면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에 가셔서 이제 배우게 하심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특정 시기 동안에는 뇌가 굉장히 유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어를 보다 잘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기가 지나버리면 언어를 처리는 할 수 있어요. 물론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뇌가 이전만큼 유연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소간의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저희 생물 발달에 관련해서도 제가 잠깐 짚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lateralization, 한국어로 얘기하자면 좌반구화입니다. 좌반구화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또 그쵸 이 알쓸신잡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겪어본 다양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를 관장하는 건
양반구 중 좌반구다라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요 사실까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언어를 관장하는 게 좌반구인 건 맞습니다만 사실 어릴 때는 양반구가 언어 처리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언어 처리 기능이 양반구에 모두 포진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 일어나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언어를 더 잘 빠르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그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냐?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춘기까지고 그 이후로는 언어 처리를 처리 습득을 도와주는 이 언어를 관장하는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은 완전히 좌방구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자면 좌반구와는 뇌의 언어 처리 기능이 양반구에서 좌반구로 집중되는 경향으로 이로 인해서 언어 학습의 유연성이 줄게 되는 거죠. 초기에는 양반구가 함께 언어를 처리해주니까 학습이 빠르고 유연한데 좌반구화 이후에는 좌반구가 중심 역할을 맡고 우반구의 관여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언어 학습이나 이 적응 능력이 다소간에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 시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 생물학적 발달의 설명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러고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국내파는 내 영어는 진짜 답이 없다. 나는 결정적 시기 안에 미국이든 영국이든 캐나다든 아일랜드든 뭐 어디 가지를 못했다. 어떡하냐. 내 영어는 이제 노답이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해외파인 사람은 크크 나는 결정적 시기 안에 해외 진출했쥬 이러면서 나는 내 영어는 완전 그냥 완벽하쥬 라고 또 기세등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여러 가지 이 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세 번째 여기 영어의 권위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고스란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슨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critical period가 영어 습득이나 학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분명 여러분 critical period가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언어 습득이나 학습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수년간 밝혀져 온 어떤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을 할 수는 없지만서도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결정적 시기가 지나고는 여러분들이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만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만 결정적 시기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그 특정한 한 가지 요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요소는 여러분들이 그 언어에서 마스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그 결정적 시기가 아니면 안 돼. 결정적 시기에만 이거를 마스터할 수 있어. 라는 요소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건 바로 pronunciation. 발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살짝 말씀드리고 가고 싶긴 한데 발음은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그 발음에 가치를 두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또 여러분 저는 영어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영어 강사로 일을 했었고 스피킹도 가르쳐봤고 수능도 가르쳐봤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봤지만 발음 여러분 사실 결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발음이 조금 어설프고 한국에는 그 특유의 액센트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호간의 의사소통만 된다면 사실 언어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서는 발음이 크게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너무 발음의 영역에서 이게 베스트를 달성할 수 없다 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실 건 없다 이 말씀이죠. 그거 외에 여러분들 문법, 단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니면 통사론, 문장을 구성하는 법 이런 것들 여러분 네이티브랑 똑같이 여러분들도 최고의 이 경지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실 거 없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요것도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 내피셜 아니고요. 이거는 그 리서처들의 오피셜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결정적 시기라고 불렀을 때 결정적이라는 말이 여러분 상당히 조금 가지는 무게가 크잖아요. 정말 이 시기에 모든 게 결정난다. 이 시기가 아니면 안 돼.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저희 이제는 더 이상 결정적 시기, critical period라고 부르지 않고요.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sensitive period, 언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약간 민감한 시기가 있다. 이때 조금 더 잘 되고 예민하게 이 언어가 타타타타 들어오는 시기가 있다 정도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critical period가 아니라 sensitive period라고 부르시는 쪽으로 이제 조금 방향을 트셔야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듣기가 좋죠? 결정적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완곡어법이 완곡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학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을 해보자면 이건 제가 영어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It might be extremely difficult to master a native-like pronunciation, but no other aspects of a language, such as morphology, semantics, syntax, and pragmatics. 라고 해서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발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은 여러분들도 네이티브의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 시기가 지나고도.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까지나 여러분들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스페인어든 여러분들 열심히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발음 빼곤 다 된다. 걱정 마라. 그리고 사실하고 제가 밑에 점점점 하고 뒤에 적지 않았지만 아까 전에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발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발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0초간 제 피셜을 떠들자면 여러분 저도 이 critical period 기간 동안에 영어권 국가를 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게 됐었는데요. 그때 유학 가서 제 영어를 듣고 아무도 Korean 그 특유의 코리안 액센트가 있다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발음이 native like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너의 pronunciation에서 전혀 어떤 그 특유의 액센트를 찾아볼 수 없다. 정말 신기하다. 혹시 영어권에서 살았니? 유학했니?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critical period가 지나고도 충분히 이 유창하고 화려하고 좋은 발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발음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걸리신다면 저의 사례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나요? 네. 이렇게 오늘의 영상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중간에 말을 조금 버벅거렸었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사실은 여러분들 이 영상 찍느라고 제가 2시간 반이 걸렸는데 그간에 얼마나 많은 NG를 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튼 성공적으로 지금 촬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영어 학습, 즐거운 영어 습득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